이번 시간은 건축 도장기능사 독학하기 강좌 6번째 강좌 시간이고요. 실습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들만 좀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시험지도 분석을 했고, 조색하는 거, 글씨 쓰는 거, 도형 그리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내가 다 습득이 끝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실습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습을 하실 때는요, 가능하면 시험장처럼 시험지만 가지고 다른 거에 도움 없이 시험지만 가지고 한번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다 다 좀 메모를 해놨어요. 우리 시험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앞에다 좀 미리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할 텐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5개의 과제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불러주십시오. 과제 1번이 어디라고요? 요 합판 1번 자리하고 합판 2번 자리, 요 두 군데가 과제 1번이 되는 거고요. 과제 2번은 요 T자로 붙어 있는 강목 자리가 과제 2번이고, 글씨가 과제 3번, 도형이 과제 4번, 마지막 오른쪽으로 6칸 나누는 그라데이션 부분이 과제 5번이라는 거, 그거부터 딱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페인트의 종류가 다르니까 역시 시험지에 다 써 있는 내용이긴 한데 빠르게 좀 확인을 하시면 과제 1번 수성, 2번이 레커, 3번이 수성, 4번이 에나멜, 5번이 수성 페인트라고 시험지에 다 명시가 돼 있고요. 색깔도 나와 있죠. 색깔도. 과제 1번, 2번, 3번은 조색, 지정색, 조색으로 작업을 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과제 4번은 에나멜 흑색이고, 과제 5번은 백색에서 흑색으로 칠한다라는 내용이 시험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지정색, 조색은 말 그대로 감독관이 제시하는 색깔을 내가 만들어서 칠하는 거를 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조색지가 2장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2번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씩 활용을 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그냥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전에 조색했을 때 썼던 자료인데요. 요걸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는 뭐 과제 1, 2번은 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보시는 거고, 과제 3번이 글씨인데 글씨가 6개가 써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면 하나를 선택을 좀 해줄 건데요. 저는 오늘 서울자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도 넷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줄 건데 저는 일형을 선택을 해서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리기 어렵다, 쓰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성극기요. 성극기. 가나다라 요 성극기에 대한 치수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저는 4형의 숫자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로 써놓으시면 좀 쉽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왕이면 저처럼 제가 한번 쫙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더하기로 좀 쓸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가번의 숫자가 4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가번의 숫자가 55니까 요 첫 번째 선까지가 55라는 뜻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나번의 숫자는 70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선까지는 70하고 50을 더하게 되면 125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다번이 75미니까요. 요 125에다 75를 더하면 200mm가 된다는 게 파악이 될 거고, 마지막 라번까지의 거리는 여러분들 안 더하셔도 되죠. 거기 소개가 26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숫자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번의 숫자는 65mm네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서 여기까지가 65라는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바번의 숫자는 80이니까 두 번째 선까지는 80하고 얘를 더하면 145mm가 된다라는 거 파악이 되고, 세 번째 4번은 55입니다.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하시면 역시 200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까지는 소개가 써 있는 거죠. 260이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암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계산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더하기로 써서 작업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지 마시고요.
요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네 가지 좀 지키면서 작업합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키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선이라는 글씨를 4번 쓰자고요. 과제 1번에 연마 밑에다 선, 퍼티 밑에 선, 연마 밑에 선, 중도 밑에 선 이렇게 4번을 좀 써주시고요. 과제 2번도 같이 할 거니까 역시 선이라는 글씨를 그 사이사이에다가 4번만 꼭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뭐예요? 그냥 작업하려고 그러지 말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하시라고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연마가 맞는데 연마하자 이러고 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좀 쳐놓고 좀 작업을 해달라 그런 뜻일 거고요. 세 번째에서 물음표는 무슨 뜻이죠? 이거를 여기다 바르는 게 맞나? 여기를 연마하는 게 맞나? 뭔가 작업 전에 생각을 한번 하신 다음에 작업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모든 작업은 선에서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선을 그으면 남의 땅이 생기는 거고 남의 땅을 작업을 하면 우리는 실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으로 넘어가기 싫으시면 선에서부터 우리 땅 쪽으로만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준비가 끝났네요.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동그라미 치시는 거라고요. 자, 연마에다가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좀 쳐주십시오. 동그라미 2개를 치는 이유는 과제 1번과 2번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바로 나와야죠. 망설이면 안 되죠. 120번 연마지 갖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시험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작업 순서 1번에 연마라는 게 있는데요. 작업 내용에 보시면 바탕면을 연마지로 연마를 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손으로 연마를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 쓰지 말고 말 그대로 손으로 연마를 해라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연마를 하는지 작업 영상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연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0번 연마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준비물은 뭐 청소비 정도만 있으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 하는 거 아시죠? 그쵸? 합판 부분 다 작업하셔야 되고 강목도 다 작업을 하셔야 되고 강목의 상단과 옆면까지도 다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측면 부분은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마를 안 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연마에서 하나 신경 쓰실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 강목의 각이 있죠. 각. 이 각을 둥글게 만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각을 살리게끔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 FM대로 한다면은 나뭇결 방향으로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나뭇결 방향으로 안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을 할 때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셨을 때 교보제가 상당히 좀 깨끗한 걸로 지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교보제도 상당히 좀 깨끗한 편인데 그 정도 급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연마할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연마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너무 뒤처지지 않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출제자들은 이 연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연마지를 가지고 안다 그랬으니까 연마지에 가루가 묻어날 수 있게끔 좀 힘을 줘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합판 부분도 모두 다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빠른 속도로 해주시는 게 일단 핵심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모두 다 힘을 박박 주시고 연마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마가 다 끝나셨으면 이제 청소를 좀 하셔야 되겠죠. 깨끗하게 좀 털어내주세요. 저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놓고 털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세워놓고 교보제를 세워놓고 수직으로 세워놓고 터시는 게 훨씬 더 잘 청소가 되니까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작업 연마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연마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쵸? 좀 힘을 주고 강하게 힘을 주고 박박박박 이렇게 좀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관분들은 연마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랬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마가 끝났어요. 그럼 바로 이제 이어서 뭐 할 차례입니까? 예, 동그라미 칠 차례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첫 번째 선을 글 차례가 됐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선이니까 요 가번하고 마번이니까 55하고 65에 대한 선을 그어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것도 역시 말로 하는 것보다 작업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긋기 하실 때 뭐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는 아닌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그쵸? 이쪽 자리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즉 T자를 위쪽으로 보낸 다음에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지 요거 보고 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건 시험지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여러분들 헷갈려서 실수하니까 이 교보제랑 이렇게 맞춰서 놔야 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선이니까 요 선을 지금 작도를 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요 선을, 즉 가번하고 마번의 숫자를 찍어 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가번만 볼게요. 가번의 숫자가 55mm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합판 끝, 여기 위에 있는 합판 끝에서 55mm를 하나를 정확하게 좀 찍어 주시고요. 55mm. 자, 그 다음에 하나 갖고 선을 못 끄니까 오른쪽 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5mm를 하나를 더 찍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긴 쇠자를 올려 놓으실 건데요.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 4번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니까 한 번만 좀 터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쇠자는 왼쪽 끝부분이 0이에요. 이 자리가 0으로 출발하는 자리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쇠자를요, 왼쪽에 있는 합판 끝에다가 항상 이렇게 맞춰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55점에다가 제가 지금 맞춰 놨고요. 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요 쇠자의 끝을 왼쪽 합판 끝에다 맞췄다 이런 뜻입니다. 4번 다 이렇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번을 볼게요. 마번의 숫자를 보니까 65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보니까 6.5cm 자리가 있겠죠. 6.5cm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끝까지를 쭉 거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띄워볼게요. 이게 지금 얼마가 떨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마번의 숫자 65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거다 이런 뜻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65자를 쭉 연결을 하셔야 되겠는데 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65를 하나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찍은 점하고 요 선 끝이랑 맞추셔가지고 역시 선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목을 타고 요 뒤에 자리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선을 지금 강목까지 일단 밀어 넣고요. 고개 타고 위로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자 같은 걸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넓은 면을 바닥에 대시고 벽에다 딱 갖다 대신 다음에요. 요 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위쪽으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이 위쪽으로 그대로 90도로 올라가 있는 게 일단 보이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강목 끝에도 65를 찍어서 연결할까요? 근데 약간 조심스러워요. 이 끝선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목에다 숫자를 쓰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요런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올라온 자리 하나 제가 간단하게 체크해 놨고요.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목이 65를 찍으면 이 끝선이 안 맞으면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합판 3번 자리 있죠. 합판 3번 자리. 거기에다가 65mm를 찍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다가. 요 끝에서 65를 찍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요게 65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 방금 찍은 65점을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자로 잘 맞추셔가지고요.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서도 65 가서 올라갔고 뒤에서도 65가 올라가서 지나갔으니까 요 두 개의 점만 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그래도 가장 정확한 선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은
강목 뒤에까지 근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선긋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요령이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령을 잘 터득을 해주세요. 요령만 잘 터득을 하시면 나머지 선들도 다 요령이 똑같기 때문에 숫자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선도 우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지? 이제 퍼티를 해야 되나? 자, 그 전에 요런 내용이 하나 있죠. 우리 뭐 시험지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고 여러분들 가방 안에도 그 용품이 들어가 있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시험지는 이렇게 돼 있나요? 퍼티 작업할 때 한번 쓰시고 과제 3번에 트레이싱 방안지 고정할 때 한번 쓰라고 돼 있죠. 그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에서 쓰시면은 그건 실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내용 그냥 바로 암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선이 끝나면 뭐 붙이시라고요? 그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바로 부착을 해 주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암기를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역시 어떻게 테이핑을 하는지를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 부분에 대해서 테이핑 하는 작업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이 선에 맞춰서 쭉 붙여 주실 건데 당연히 이 선이랑 딱 만나게끔 해주시는 게 당연한 얘기죠. 이 선에서 모자르거나 선을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게끔 저처럼 조금씩 누르면서 붙일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쭉 뜯어내 가지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붙이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씩 눌러가면서 최대한 선에 맞추셔 가지고 붙여 주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선이랑 만나는 자리는 좀 잘 눌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며들 수도 있으니까 꾹꾹 좀 눌러 주시고, 자, 이쯤에서 일단 잘라 버리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도 뭐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뒤로 이렇게 넘겨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바깥쪽도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요것도 가려 주셔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테이프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다른 게 묻으면 역시 실격이 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해서 하나를 더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테이프가 얇은 테이프를 썼는데 여러분들 그냥 넓은 걸로 2번 붙이시면 돼요. 어차피 길이가 여유 있게 제가 보내드린 거니까 뒤쪽으로 깔끔하게 제껴 놓고 작업을 하신다면 더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붙이시는 거를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 붙이실 때 주의하실 건 우리는 테이프는 선이 있는 데까지를 붙이셔야 되니까 요 뒤에까지도 붙이셔야 된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테이프를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대로 밑으로 타고 내려갈 텐데 요 합판이랑 만나는 자리가 떠 있으면 글로 스며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뜰 것 같으면 뭐 손톱으로 누르셔도 되고 잘 안 되는 분들은 요 자를 가지고 꼭 바닥을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뜨지 않게끔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앞부분 자리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냥 너무 그냥 쉽게 붙여버리면 저기 모서리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뜨지 않게끔 최대한 꽉 눌러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여기 뒤쪽하고 앞쪽은 하여튼 뜨지 않게끔 한다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아까 이쪽 위쪽 붙였던 것처럼 한 번에 쭉 붙여버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살짝 조금씩 눌러가면서 정확하게 선에 맞춰서 붙이시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자, 이쯤에서 끊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다. 스며들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 요만큼이 또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부착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대충 바깥으로 튀어나가끔 해 놓으시고 여기는 좀 뜨면 안 되니까 꾹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앞부분 지금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아까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모서리 꽉꽉 눌러 주시라는 거. 자, 그리고 끝까지 쭉 붙여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잘라내시고요. 자, 남는 부분들 뭐 꼭 이쁘게 하세요 이런 건 아닌데요. 뭐 기왕 뭐 이뻐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요런 부분 이렇게 위로 그냥 바로 카팅을 하셔서 이렇게 찢어내서 제껴 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찢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이렇게 제껴 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합판 뒤쪽으로 깔끔하게 딱 각을 만들어서 딱 제껴 놓으셔야지 나중에 선 같은 거 그실 때가 좀 편리하실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긋기에서 실격당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테이프 어디까지 붙인다 그랬다고요? 선이 있는 데까지만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합판 3번 자리에는 요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놔둬 버리면 이게 실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 모서리에서 잘라낸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부분을 잘라낸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테이프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테이프 붙이는 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선에 정확하게 맞춰서만 좀 붙여주시고요. 어디가 뜨지 않게끔 꾹꾹 눌러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합판 3번 자리엔 테이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까먹지 마시고 칼로 잘라낸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선을 긋고 테이프 붙이는 것까지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퍼티 바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